섭취 부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무려 440만 건의 조기 사망이 발생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딱 1분만 하면 사망률을 팍팍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시간 단 5분이면 할 수 있는 특정 생활 습관들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4년이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 농담이 아니라요. 약 7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보면요. 단 한 개의 습관만 더해도 14년을 더 살았고요. 8개를 다 하면 무려 24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습관을 40대 아니 60대에 시작해도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비법은요. 신장 질환과 신장 건강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신장은 거대한 혈관 덩어리로서 전신 건강과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건강해지고 신장에 좋은 것은 전신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먼저 24년이나 오래 사는 습관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비싼 영양제나 부자들만 아는 초고가의 시술이나 약물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다 틀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에 따르면 이 비법들은요. 아주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이것 한 줌만 먹으면 사망률이 뚝뚝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단일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이는 식품인데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약 8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하루에 한 줌, 즉 28g만 먹어도 이 사망률이 20%가 감소한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도 20%대나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연구의 충격적인 결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견과류 섭취 부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무려 440만 건의 조기 사망이 발생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견과류만 먹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단 하나만 추천한다면 저는 호두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두에는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섬유질이 많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도 많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를 새 걸로 갈아 끼우는 엘라그산도 풍부한데요. 이런 물질들이 몸의 대사를 좋게 하고 항염작용을 촉진합니다. 항염작용이 왜 중요하냐? 만성 염증은 현재 콩팥병,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의 공통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견과류가 여러 경로로 염증을 낮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 몇 점 집어먹는 데는요. 이 단 5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단 1분만 투자하면 내 수명을 생각보다 더 많이 연장을 하고요. 여러 만성 질환도 예방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와 녹차였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마실 때 이 사망률은 약 17%가 감소를 했고요. 디카페인 커피도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녹차는 여성의 경우 20%의 사망률 감소가 관찰이 됐고요. 뇌졸중을 무려 23%까지 감소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카페인 때문이 아닌 이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항산화제 때문이었습니다. 커피에 있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그리고 녹차에 있는 EGCG 성분이 그것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영리한 물질입니다. 또 EGCG의 경우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병 예방에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 커피는 소화기 질환 사망률을 무려 59%까지 낮춰주고요.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률 감소의 상당 부분이 간과 같은 소화기 문제를 좋게 해서 그렇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녹차든 커피든 순수하게 그대로 마셔야지 설탕이나 시럽을 타면 금방 말씀드린 이 좋은 효과가 싹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녹차는 이 둘 다 항산화 성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다요. 둘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친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남들과 교류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 사망률이 약 2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이 진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우 타당합니다. 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고립은 이 죽음과 직결되는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요, 이 정글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무리와 떨어지게 되면 언제 숲에서 곰이나 호랑이가 나타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즉,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상황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위협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 중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요, 고립과 사회적 거부를 위기 상황, 위협으로 자동 인식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찾게 됩니다만 이 현대 사회에는 그렇지가 않죠. 최근엔 재택근무도 증가를 하고요. 일과 생활의 분리, 독신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 사회적 고립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이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잘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은 결국 내 말초 혈관은 좁히고 내 심박동은 높여서 혈관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분비도 정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만병의 근원인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에 이 걸릴 확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면역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도 더 잘 걸리게 되고 몸도 더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내 건강의 필수 보약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자입니다. 사실 섬유질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장수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 너무도 명확히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에 약 3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섬유질을 하루 20에서 30g씩 섭취한 사람들은요, 사망률이 약 23% 줄어들었고 추가적으로 10g의 섬유질을 더 먹을 때마다 사망률이 약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씨앗으로 섬유질을 섭취할 때 효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뇌졸중, 심장질환 등 심혈관 질환이 무려 43%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씨앗이란 참깨, 들깨, 잣, 아마씨, 치아씨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씨앗들을 말하고요. 이 씨앗에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나 리그난, 폴리페놀 등 이 항염증,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유질을 하루 어느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석기 시대에는 하루 섬유질 섭취량이 100g 이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에 이렇게 먹는 것은 정말 힘들고요.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가장 가성비 높게 먹는 양은 하루 25에서 3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섬유질을 먹는 한국인은요, 약 40%대에 불과하고요. 서구 선진 국가들은요, 더 적게 섬유질을 먹는데요. 이 섬유질 왜 그렇게 좋을까요? 이를 진화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애초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요, 절대로 백미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었습니다. 달아봤자 당근 정도의 당도를 가진 뿌리 식물이나 이 씨앗, 거친 나달 등이었는데요. 이런 거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모조리 뽑아내려면 우리 장은 탄수화물을 빨리 흡수하는 구조를 가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장은 탄수화물 흡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설계 자체는 너무 잘 되었는데 이게 현대에 우리가 먹는 식품들과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에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요, 이 소화가 빨리 돼서 배에서 빨리 꺼져서 더 많이 먹도록 만들어집니다. 즉 섬유질을 음식에서 확 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던 섬유질이 없으니까 당과 탄수화물이 장에서 순식간에 흡수가 되고요. 또 이 배가 빨리 꺼지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즉 에너지 과잉 상태가 굉장히 쉽게 오도록 돼버렸습니다. 에너지 과잉 상태가 왜 문제냐면 우리 몸은 한쪽에서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다른 쪽에 문제가 팍 터져버립니다. 특히 면역계가 과잉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만성 염증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즉 현대인들은 이런 만성염증 위험에 모두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과잉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이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게 돼서 혈관을 망치는 이 당뇨병도 굉장히 쉽게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이 다이어트도 저절로 되는데요. 우리가 비싸게 맞는 이 GLP-1 호르몬, 천연 위고비 호르몬을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합니다. 즉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별 부작용도 없이 우리 스스로 먹는 걸 조절하게 되고요. 따라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현대에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이 과정을 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살찌고 그래서 더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섬유질 자체가 항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단세 지방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발병률이 떨어지고요. 만성염증도 줄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지질을 개선하는데요. 수용성 섬유질이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담즙산과 만나면 이 담즙산을 몸 바깥으로 쉽게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영양 덩어리도 아닌 섬유질이 알고 봤더니 이 영양계의 왕이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섬유질 섭취에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추천하는데요. 여기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드셔보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이 다이어트도 훨씬 잘 됩니다. 5번째는 하루 단 15분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단 15분만 운동을 해도요. 사망률이 무려 14%나 감소를 했고요. 기대 수명은 무려 3년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운동량을 15분씩 더 추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4%씩 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켜 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다니엘 리버만 교수는 운동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아주 쉽게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즉 움직일 때만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요. 유지 보수하는 우리 몸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낡고 기능이 망가진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제거가 되고 새 걸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 몸은요,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몸의 기능들이 쓸모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그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급속하게 가속 노화하게 됩니다. 즉, 이 손상된 DNA 복구를 멈추게 되고 또한 근육도 빠르게 손실이 되면서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육은 운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내분비 물질을 뿜어내는 이 내분비 기관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분비 물질들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더 잘 태우게 하고요. 또 신경을 성장시켜서 치매와 우울증 예방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걷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과 숨이 찰 정도로 하는 고강도 운동의 비율은 적당히 맞추시는 게 좋은데요. 고강도 운동이 전체 운동량의 약 30에서 60%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러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고강도 운동 100%만으로는 오히려 이 운동 효과가 둔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딱 1분만 하면 사망률을 팍팍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질입니다. 약 57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강 건강이 나빠져서 생기는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전체 사망률이 무려 46%가 올랐고요. 심혈관계 사망률도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대체 우리 몸의 일부분에 불과한 구강 건강이 왜 이토록 전신 건강과 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구강 건강은 치과에서 보고요. 이 심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만 사람 몸이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구강은 각종 세균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외부 물질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언제나 외부 세균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또 이와 잇몸에 생긴 이 세균과 각종 독소들이 이빨에만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거든요.
이러면서 혈관을 망치고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나 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등 구강 건강을 좋게 할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뚝뚝 떨어지는데요. 한국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의 양치 횟수를 1회 늘릴 때마다 약 9%, 정기 스케일링을 할 경우에는 14%나 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논문에서 소개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금연, 알코올 섭취 자제, 의약품 진통제 오남용 금지에 대해서는 이 모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단 5분만 실천해도 건강 수명이 팍팍 늘어나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